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모평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어제 시험본이라고 고생들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킬러민자를 배제시키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처음 보는 그러한 시험인데다가 수능 직전의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그런 9월 모의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내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좀 배제됐는데 우리가 영어 실력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좀 들었어요.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풀기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개 정도 지문만 조금 난이도가 쉬운 건 좀 빼고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한 10개 정도 지문만 해설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보면은 항상 이제 그 미주친 글의 의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해마다 조금씩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원래 위키피디아 같은 해외 외국 사전이나 또 이런 데 보게 되면 집세 인상을 위해서 이렇게 또는 전문가의 품격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리노베이션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럴 때 불필요한 고가의 품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요. 그걸 알면 사실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골드 플레이팅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구별을 잘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플레이트 in the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에서의 골드 플레이트 금도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불필요하게 enhancing expected result만 예상되는 결과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adding characteristic 특징을 더하는 걸 말해요. 어떠한 특징이냐면 that are costly 비용만 엄청 들어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냐. 그리고 또 low added value면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그러한 특징을 더하는 그러한 하나의 공사 방법이 바로 골드 플레이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 characteristics를 선행사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that과 그 다음에 and that 두 개의 주격 관계대명사가 characteristics를 동시에 선행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꼭 아니고 근데 비용만 엄청 들어가는 그다음 부가가치도 없는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더하게 되는 거죠. 자, 부가가치가 왜 없냐면 with respect to야 뭐뭐과 관련해서 the target은 목표와 관련해서 with respect to 뭐뭐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가 되겠어요. 이러한 타겟과 목표와 관련해서 반드시 뭐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특징을 더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골드 플레이팅이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giving more with no real justification 하면은 자, 여기에 실질적이로는 어떤 real justification, 어떤 이유나 명분이 되겠죠. 정당성이니까 실질적인 명분도 없이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거죠. other than 뭐뭐 이외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나와 있죠. demonstrate one's own talent만 자신의 어떤 재능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실적인 명분도 없이 많은 걸 더 첨가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gold plating is especially interesting. 특별히 흥미롭다. 프로젝트 팀 멤버들에게는 이런 얘기죠. as 왜냐면 it is typical of야 뭐뭐의 전형적인 이 골드 플레이팅은 프로젝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런 얘기야. 어떤 프로젝트냐면 마켓 두드러진 전문적 요소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전문가의 향기가 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젝트 두드러진 전문적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은 바로 어떤 프로젝트 동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냐면 that involve specialist가 포함되는 스페셜리스트가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어떤 스페셜리스트냐면 proven experienced 자 여기서 끊어지죠. 이게 문장이 좀 이렇게 편집이 잘 안 됐네. 나도 헷갈리네. proven 하면 입증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extensive 포괄적인 전문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In this environment
environment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가들은 보통 C, A as B가 되겠죠. 이 프로젝트를 어떤 기회로서 보고 있냐면 to 뭐뭐 할 기회야. 그죠? 그들의 솜씨를 검증하고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 프로젝트를 보고 있어. 따라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strong temptation, 강력한 유혹이 존재하는 거야. to 뭐뭐 하려는 유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in all good faith, 선의로 engage in gold plating, 골드 플레이팅을 종사하려는 어떤 강력한 유혹이 존재하게 돼. 다시 말하면 골드 플레이팅에 종사한다는 건 뭐냐면 to achieve more high quality wor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욱더 많이 그리고 굉장히 높은 품질의 작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 작업은 gratify 하면 자, gratify 만족시키다 이런 얘기야. 보통 이제 명사형이 gratification 이렇게 만족감이란 뜻이죠. The professional 자, 전문가를 만족시켜 줄지 모르지만 does not이 되겠죠. add value to client request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도 더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품질의 작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골드 플레이팅 작업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동시에 뭐가 또 문제가 돼요? 뭘 제거해? 귀중한 자원을 프로젝트에서 제거하게 되는 그러한 고품질의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대세 연결되는 것이 gratify 그죠? 그 다음에 does not add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같이 연결되고 그러나 동시에 remove 또 뭘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동사 1, 동사 2, 동사 3이 앞에 있는 high quality, more high quality work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As the saying goes 하면 따라서 우리가 옛날 속담에 따르듯이 the best 자 가장 최고는 선의 그죠?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raising work quality 일의 품질을 높이는 거야. 근데 단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정도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뭐 이렇게 크게 답이 많이 어렵진 않았던 내용인데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용어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의미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24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번. 자, 글의 제목인데 Before Web 하면 웹이 생기기 전까지는 Newspaper Archive 하면 자 기록 보관소가 아카이브가 되겠죠. 우리가 외국에 선생님이 뉴욕타임즈를 이제 잘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뉴욕타임즈의 옛날 기사를 찾으려면 아카이브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기록 보관소를 가리켜 고문소 보관함이라는 뜻도 있고 신문의 기록 보관소는 largely 대체로 musty 곰팡이가 나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Professional Researcher and Journalism Students 하면 전문적인 연구가들과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곰팡이가 나는 영역이다. 다시 말해서 뉴스페이퍼 아카이브는 웹이 생기기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찾아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가를 뒤져서 옛날 자료를 빼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서야 신문의 기록 보관소가 지금 우리가 옛날 자료를 뒤질 수가 있는 것이지 웹이 있기 전까지는 신문의 기록 보관소는 별로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journalism by definition 하면 정의상 분명하게도 이러한 journalism은 current,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 current 하면 시사적인 이런 개념, 현재 이런 개념이죠. 자, 따라서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 하면 general accessibility 하면 이건 일반적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general은 그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으로 항상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종합병원을 general hospital 이렇게 얘기하죠. 자,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 하면 이러한 기록 보관소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얘기야. 이게 동사가 되겠지. 자, shelf live, shelf는 우리가 가판 때 어떤 선반, 물건 진열장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것만이 판매가 되는 거니까 이거 유통기간이라고 하면 돼. 생명. 자, 저널리즘의 유통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얘기야. 왜 연장을 했냐면
with 목적어, 목적기법, PP 관계죠.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신문의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이트에 인용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인용되고 있는 거죠? provide context. 어떤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용되고 있는 거야. with 목적어, 목적기법 관계야. 뭐뭐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인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의 이야기에 대해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이 나왔어. 자, 그럼 우리가 아카이브를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어? 저널리즘의 유통기간이 늘어났어. 왜? 옛날 이야기도 이제는 사장돼 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아내는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용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with regard to 뭐뭐과 관련해서 how meaning is made죠.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와 관련해서 무엇에 관한 복잡한 문제에 관한 어떤 문제야?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뉴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식의 출발은 여기서 이러한 식의 출발은 뭐야? 고문서 보관함을 이용하지 않다가 지금은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고문서 보관함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가능성이 가능해진 이러한 출발은 새로운 출발이 무엇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거야? 자, willingness처럼 readiness도 항상 to가 뒤에 따라 붙어야 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be willing to 하면 뭐 기꺼이 뭐뭐 하다죠. be ready to도 기꺼이 뭐뭐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명사화돼서 자, willingness나 자, readiness처럼 이렇게 명사화돼도 거기에 따라 붙는 to 부정사는 항상 동일하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온라인 뉴스 컨슈머야. 온라인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꺼이 자, engage with죠. underlying issue 하면 자,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자, 어떤 맥락, 뉴스의 근본적인 문제와 맥락을 기꺼이 그것을 engage with, 그것과 이렇게 연결하려는 준비성으로서 이해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자, 이 뉴스는 어떠한 뉴스야? was not apparent in, possible for, print consumer 하면 자, print consumer니까 인쇄 매체를 읽는 소비자들에게는 명확하지가 않았고 그들에게 가능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뉴스의 맥락과 뉴스의 기저에 깔려있는 문제와 이렇게 engage with 문제를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접해보려고 하는 그죠? 그러한 준비성으로서 이해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one of the emergent quality of online news, 온라인 뉴스의 새롭게 떠오르는 특질 중에 하나는 이게 주어져. 자, 이러한 온라인 뉴스에는 이러한 특질은 바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부분적으로 by the depth of readily accessible online archive 하면 우리가 readily 쉽게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아카이브의 고문서, 자, 기록 보관소의 깊이란 얘기는 기록 보관소의 종류가 많고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것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온라인 뉴스에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특질 중에 하나는 자, 이게 주어니까 3인칭 단수가 오겠죠.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야. 이러한 특질 중에 하나는 뭐뭐처럼 보인다? 가능성처럼 보인다. 어떤 가능성이야? 뉴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죠? 무엇으로 이해하는 거냐면 옛날에 그냥 막 이해했는데 지금은 명백한 결과죠. 무엇의 결과야? 보다 광범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점들이 서로 연결된 분명한 결과로서 뉴스 이야기를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거는 기록 보관서, 웹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단명의 수명이 짧은 연결되지 않은 뉴스, 미디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광경이라기보다는 서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 연결된 명확한 결과로서 뉴스 이야기를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생겨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웹을 기반으로 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옛날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맥락적으로 굉장히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자, 29번 어법 문제인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어법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고 흔한 일반적인 방식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법 문제가 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시켜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ew는 우리가 바라보다 이런 얘기죠. A를 B라고 바라보는 거야. 자,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가 하나의 resource, 자원으로서 바라보는 것은 동명사 주어지. 자, transform 하면 A into B가 되겠죠. A를 B로 변형시키는 거야. 자, physiology fear 하면 두려움에 대한 생리적 기능을, 두려움이라는, 스트레스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생리적 기능을 biology, 생명작용이 되겠죠. 용기라고 하는 생명작용으로 변화시키는 거지. 자, 두려움의 생리적 기능을 그러한 용기라고 하는 생명작용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자, 스트레스의 반응을 하나의 그래서 자원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 이것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위협을, 자, 하나의 도전으로 변화시키고, 당신이 준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지,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서도. Even when the stress doesn't feel helpful 하면, 스트레스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조차도, 뭐뭇의 경우에서처럼, 불안감의 경우에서처럼, welcoming it이 되겠죠.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그 스트레스를 뭔가로 변형시키는 거야. 뭐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로 변형시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땡땡, 즉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더 많은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더 많은 자신감으로 변화시키고, 더 많은, 자, take action 하면 행동을 취하는 거니까 어떤 행동을 기꺼이 취하려는 태도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You can apply this strategy in your own life 하면 이러한 전략을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인생에서. 뭐뭐 할 때마다 당신이 스트레스의 조짐을 눈치챌 때마다 그런 얘기야. 아,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내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지. When you feel your heart, 자,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되겠지. 끊어지고. 자, 이거 목적어 1, 이거 목적어 2, 이거 목적격 보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When you feel your heart 하면 you feel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이 beating, 마구 뛰는 걸 느끼거나 your breath, 당신의 호흡이 quickly, 가빠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 자, 이렇게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 나와 있어. 주어 동사 절이 나와 있어. 부사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와 있는데 주절이 될 수 있는 거는 명령문도 가능하겠죠. 명령문도 역시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만약에 ing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서 이게 주어가 돼야 되는데 쭉 보세요. 동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ing를 없애고 realize라는 동사를 써야지만이 말이 되는 거야. 자, 항상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세요. 여기까지가 부사절. realize, 그러니까 깨달아라 라는 얘기야. It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그것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가슴이 뛰고 호흡이 가쁜 것은 이런 얘기야. 이것은 it은 당신의 신체의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야?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시도하는 방식이다. 라는 얘기야. If you notice tension in your body, 몸에서 긴장감을 눈치채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면, 자, remind yourself that, 이것도 우리가 이제 표현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realize죠. realize 말고 참, 오케이, remind 하면 remind A of B가 가장 기본이지.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to 동사 B에서 A에게 B 하라고 깨닫게 상기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대절을 쓰게 되면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나와서 자, 누구누구에게 대디어를 상기시키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거 너 자신에게 상기시켜라. 하는 무엇을 상기시키는 거야? The stress response, 스트레스 반응은 너에게 자, 너의 힘에 접근할 수 있는, 너의 장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걸 상기시켜라. 땀이 나는가 하느냐? 그러면 기억해라 하느냐?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하느냐?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데이트를 나갔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기억해라 하느냐? 그것은 네가 원하는 어떤 것에 가히 근접했을 때 땀이 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번. 30번에 보면 이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인데 단어 문맥상 알맞는 단어 찾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 찾는 문제가 좀 점점 더 좀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the value of a place? 장소의 가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장소의 가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읽을 때 장소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깊이 있게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읽어야 돼. 이걸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자, 역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1700년대까지 텍스타일, 직물 생산은 핸드 프로세스, 수공업, 손으로 하는 작업이었다. 그런 이야. 섬유를 이용해서, 어떤 섬유냐면, 이용 가능한 섬유죠.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gion 하면, 특별한 지역적인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 그러한 섬유를 사용한 손으로 하는 과정이 바로 직물 제작 과정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대나무가 많으면 대나무를 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걸 이해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섬유 지역에서의 어떤 섬유들이냐면 커튼 같은 거, 그죠? 모카 같은 거, 면, 실크, 플렉스는 아마천이야.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겠죠. trade among region, 이 지역에서의 거래가 뭘 증대시켰어? availability of these fiber 하면 이러한 그 파이버, 직물과 그 섬유와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직물, 자,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관련된 직물들의 가용성, 이용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는 이야. 그러니까 지역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좀 폭이 이제 이용 가능성이 넓어졌다는 이야. 그게 틀린 데 없고,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ubsequent 그 이후에 resulting 이런 개념이죠. technological advancement 하면은 manufactured fiber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in manufactured fiber가 돼 있어. 제조된 그러한 섬유에서의 기술적인 자, 산업혁명과 1차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겠죠. 어디에서 이냐? 제조 그 섬유에서의 그러한 기술적 발전은 무엇을 더욱더 추가했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추가했다라니 어떤 사실이 항상 동격이지? 파이버 이러한 섬유와 직물들은 더 이상 place bound, bound는 이렇게 뭐랄까 그 제한을 두는 이런 개념이니까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여기 특정한 지역적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섬유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섬유와 직물들이 이제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겠지? 자, 그 다음에 패션 컴퍼니스 하면 자, 패션 회사들은 이게 동사고 자, 이게 주어 1, 그 다음에 이거 주어 2, 그 다음에 이거 동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목적어는 텍스타일 프로덕트 이게 이제 목적어로 이렇게 목적어로 해서 이 두 개의 동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텍스타일 이러한 직물과 제품들 어떤 제품들이야 직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이 패션 회사들이 만들었고 소비자들은 그걸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 자, 근데 이 직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With little, no connection to. 자, 어디에서 장소죠? 어떻게 방식? 누구에 의해서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이것과 거의 관련이 없거나 아예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카운터는 반박하다죠. disconnect, 단절이야. 뭐뭐 사이에. 소비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사이에. 그죠? on a daily basis, 매일같이 소비자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제품 사이의 단절. 이건 반박하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loss of understanding, appreciation in skill, resource necessary to create these products.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에 있어서의 자원을 이해한다든가 또 그 자원을 감상한다든가 평가한다든가 하는 것이 상실돼 버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unassociated, 관련된 경시가 되겠죠. 인간과 천연 자원에 대한 경시야. 뭐뭐 하는데 필요한 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지고 옛날엔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제품들의 소비자가 제조 과정까지 다 알면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단절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술에 있어서 이해력과 그러한 이해의 상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원, 그러한 제품 창출에 필요한 인간과
자, 자연적인 자원에 대한 관련된 경시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resulted in이 돼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 나머지는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는 여기 result in의 목적어가 disconnect가 자, 다시 한번 보면 조금 굵게 표시해 보겠어요. 자, result in이라는 요거 대신에 이제 쓰이게 되겠지. 그러면 목적어가 이게 목적어 1이야. 그죠? 그리고 이것이 between A and B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목적어 1.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까지가 목적어 2가 되고, 그 다음 and가 연결되어 있지. 항상 이 and를 보고선 결정을 하면 어디서 문장이 끝나는지를.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어. 여기까지가 목적어 3이 되는 거야. 세 번째. 그래서 여기 result in의 목적어가 명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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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명사구가 마지막에 and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을 한번 보겠어요. 31, 32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에 보게 되면 33번도 이제 뭐 크게 아주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어요. 킬러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뒤에 36, 7, 8 정도, 9,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33번에 오면 자, an invention, discovery that is too far ahead of its time. 자, 그러면 시간에 너무나도 앞서서 이루어진 발명과 발견은 이게 주어야. is worthless,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야. 아무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이상적으로 보면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다음 단계를 활짝 열어주는 거죠. 어디로부터? 알려진 것으로부터. 자, A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다음에 B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훨씬 많이 앞서서 발견이 이루어지면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려진 것으로부터의 다음 단계를 열어주는 거야.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것은 invite는 ask의 개념이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invite 하면 A to 동사 B 하면 ask로 보통 해석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문화가 move forward one hop, hop는 껑충 뛰는 거야.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에게 요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는 요 단계에서 A 단계에서 B로 했으니까 C, D로 확산시키는 것도 문화가 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Overall futuristic,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거나 unconventional, 관습에 얽매이지 않거나, 그러니까 너무나도 현대적이거나, visionar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발명들은 처음에는 실패하게 돼. 왜 실패하냐면 it may lack, 무엇이 부족할 수 있어? not yet invented, 아직도 발명되지 않은 필수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뭘 생각을 딱 아이디어가 나오고 발명이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다음에 critical market, 중요한 시장이 결여될 수도 있고, 적절한 사람들의 이해가 결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예순 여섯 접속사로 버섯 개념이야.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된다. When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 catch up, 그럼 언제 성공하게 되는 거야? ecology, 생태 환경이 되겠죠. 그러한 미리 발명된 그러한 생각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가 따라잡게 되면, 조성이 되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레고리 멘델의 1865년의 그 유전에 대한 이론은 올바랐으나, 그죠? were ignored, 무시된 거야. 여기도 were가 생략된 거야. 36년 동안 무시되어져 왔다. 엄격히 말하면, 자, 여기서 have been ignored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his sharp insight,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것들은, 그러한 날카로운 통찰력은 이런 얘기야. 설명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그죠? 어떤 문제야? 자, biologist 하면 생물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그 당시에 생물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앞에 부정문이 나올 때 노아야. 주어도 또한 역시 뭐뭐하지 않다. 그의 설명은 또한 작동되지 않았어. 무엇에 의해서? 알려진 메커니즘, 그 당시에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래서 his discovery, 그의 발명은 out of reach. 자, 접근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야. 발명은 도대체 사람들이 접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는 얘기야. 심지어 for the
early adopter 하면 early adopter는 뭐야? 어떤 제품이라면 가장 먼저 써보는 사람 아니야? 이 발견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는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그런 얘기야. 자, decades later 하면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science, 과학은 뭘 직면하게 돼? urgent question, 시급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죠. 어떤 문제냐면 자, 멘델스 discovery 하면 멘델의 발견이 멘델의 발견만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그러한 시급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 그죠? 근데 자, 몇 년이 지나서 과학이 시급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멘델의 발견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의 통찰력은 어떠하다는 얘기야.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서로 몇 년간의 간격을 두고 세 명의 서로 다른 과학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재발견한 거예요. 멘델에 잊혀진 그러한 업적을 재발견, 연구 결과를 다시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물론 had been there, 오랫동안 항상 내내 과학이 발전해 오면서 함께 더불어서 그곳에 어디 갔다 온 게 아니라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과학자들이 그걸 활용하지 못했던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단지 이것은 그의 통찰력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only one step away, 한 발짝 떨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번. 34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or to photography, photography 하면 사진술이 되겠지.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 사진술 이전에 이런 얘기야. 자, while painters have lifted a particular place out of their dwelling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there는 바로 여기 그 특별한 장소죠. 자, 화가들은 특별한 장소를 항상 들어 올렸어. 뭐뭐로부터 그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주지, 장소로부터. dwelling은 거주지인데 여기서는 특별한 장소, 저 소나무가 있어. 그러면 소나무가 원래 있었던 장소에서 그 소나무가 있었던 장소에서 그 소나무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것을 운반한 거야. 다른 곳을 옮겨간 반면에 이런 얘기야. 자, 그림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굉장히 만들기 시간 낭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운송하기도 되게 상대적으로 어렵고 one of a kind, 자, 아주 독특한 고유한 이것만 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진이 생겨나면 소나무를 찍어서 막 여러 장을 만들 수 있는 one of a kind야. 한 종류만 특별히 고유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자, 화가들이 have lifted a particular place out of their dwelling, 원래 있었던 그 거주지로부터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로부터 그 특별한 장소, 소나무가 있었던 장소를 들어올려 화가들은 그림을 그려서 그죠? 그거를 화폭에다 다시 옮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다른 곳을 옮긴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 특별한 장소를 원래 거주지, 원래 있었던 그 거주지로부터 특별한 장소를 들어올린다는 얘기는 소나무가 있었던 곳에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화폭에 담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그림 그리는 일이 시간 낭비적이고 굉장히 그 그림 그리는, 운송한다는 얘기는 여기 뭐 그 그림을 그려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내 생각에는 이 그림이 원래 있던 곳에서 화폭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냥 단순하게 운송한다라고 봐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운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 그림은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니까 독특한, 고유한 것이었다, 하는 얘기야. The multiplication, 증식이죠, 증가. 사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증가가 발생했다. 무엇과 더불어 무엇이 소개되면서, half-ton plate, 1880년대, half-ton plate가 판이 도입되면서, half-ton plate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뭐 사진 안에 어떤 기계장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네. half-ton plate가 뭐냐면 made possible.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간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냐면 사진의 기계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half-ton plate인데 이것이 도입되면서 사진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신문이나 전기 간흥문이나 책이나 광고에서 자, 포토그래피 이러한 사진은 became coupled 서로
연관돼, 커플, 얽혀있다, 묶여져 있는 거야. 소비자들의 자본주의와 소비자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또 돈이 생기면서 막 이것과 얽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더 글로벌 전 세계는 was offered 제공받은 거야. 무한한 양으로 엄청나게 사진을 대량으로 찍어댈 수 있으니까. 뭘 제공받은 거야? 자, 여기서 사형식 문장에서 자, 목적어가 뒤로 쫙 지금 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한한 양으로 엄청나게 전 세계는 제공받은 거야. 무엇을? 인물, 풍경, 사건들을. 근데 이 사건들은, 인물, 풍경, 사건들은 이전에는 utilize 하면 원래 이용하다 이런 뜻이죠? 자, 전혀 이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단지 자, 특정한 고객을 위한 그림으로서만 이용되어져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거야.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았고, 자, 특정한 그러한 고객의 사진으로서만 이용되어져 왔던 인물화, 그러한 풍경, 사건들을 대량으로 제공받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사람이. With capitalism's arrangement of the world만 전 세계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arrangement 주선하는 거죠. 자, 전 세계를 어떻게 주선한 거야? 백화점처럼 백화점으로서 전 세계를 자본주의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proliferation 확산과 순환이 유통이 되겠어요. 자, 표현물의 representation 사진 정도가 되겠지. 사진 표현물의 확산과 순환이라고 하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만들어냈어? 굉장히 멋지고 아주 버추얼리 사실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규모를 달성하게 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어내게 됐다는 얘기야. 점차적으로 사진이라는 것이 became cheap, 값싸고 대량 생산된 하나의 개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made the world, 세상을 동사 목적어, 목적기 뭐야? 자, visible, 눈에 잘 보이고 미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자, 그리고 experience, 경험이 were democratized 하면 민주화되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경험한, 우리가 보통 이제, 자, 우리 수업은,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 민주적인 수업이, 민주적인 그런 수업 방식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특정한 학생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가리키거든. 그래서 민주화되어 있다, 민주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경험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몸함으로써 그것들을 값싼 이미지로 자, translating, 전환함으로써, 그죠? 자, 가볍고 작고 대량 생산된 이 사진이 became dynamic vehicle, 역동적인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무엇을 위한? 어떤 장소에 대한, 자, spatial 하면 보통 공간적인, temporal, 시간적인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공간 순환을 위한 역동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한 곳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다 옮겨 다니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 그 장소들이 그때는 잘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화가가 와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지금은 이 사진을 찍어서 엄청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적인 유통과 순환이 획기적으로 그 발전하게 되는 방식이 됐다니까 정답이 5번이 돼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서 자, 36번 보도록 할게요. 36번 보면 일단 intuitive ability, 직관적인 능력이 뭐뭐 할 수 있는 일반화하고 분류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직관적인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용한 특징이다. 우리의 삶과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 연구 또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일반화시키는 것 또는 사람을 일반화시키고 사물을 일반화시키는 것, 분류하는 것, 이러한 직관적인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큰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성향, 경향, 어떤 성향이지? 자, 일반화, 즉 사람들과 어떤 상황에 대한 일반화를 고정관념화하려는 그러한 성향. 그러니까 일반화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아주 고정관념화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성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이죠. 그럴 때는 큰 대가가 따르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자,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의 끝말잇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C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정관념은 뭘 불러일으켜?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불러일으켜.
부정적 함정, 고정관념이라는 거, 그죠? 자, 어떤 동남아시아 사람, 중국 사람은 어떻다 이런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은 결국 부정적인 편견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사실상 이 고정관념은 do not differ from이야. 원칙적으로 뭐뭐가 다를 것이 없다. 모든 일반화 현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야. 즉 땡땡 말하자면 일반화, 즉 어떤 사람의 그룹에 대한, 사람의 집단에 대한 일반화는 반드시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내용을 바라보면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집단화에 대한 일반적 현상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 직관적으로 또는 빠르게 우리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정신적으로 물건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A를 B로 분류하는 거죠.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물건들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perceive A to be B야. A를 B로 인식하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물건들 사이의 차이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물건들을 그룹으로 분리하는 거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따지지 않아도 보는 순간에 이것은 이런 부류구나. 이것은 이런 유형이네.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분류가 딱딱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얘기야. only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 등이 나오면 수식어가 나오면 문장의 도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단지 나중이 되어서야 처음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분류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빠르게. 근데 나중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걸 살펴봐. 근데 어떤 데서 살펴보지 않을 수 있어. 더 많은 증거를 살펴보거나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물건들이 차별화되어 있는지, 구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변화의 정도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걸 살펴보거나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의 뇌는 이런 게 수행을 해. 이러한 일들을 그걸 처음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들을 분리했던 것들을 나중에 이게 아니네 또는 이건 맞네 이런 식으로 그걸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그러한 분류하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뇌가 수행을 하게 되죠. 의식하지 않고도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러한 고정관념의 진짜 위험이라는 것은 이 고정관념이 부정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이 결여되어 있는 거야. 무엇이? 유연성이,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존되고자 하는 성향 때문이다 라는 얘기야. 보존되고자 하는 성향이라는 얘기는 고정관념이 있어. 근데 그 고정관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겠죠. 굉장히 나쁜 거지. 융통성이 없는 것도 굉장히 나쁜 거죠. 이게 바로 고정관념의 위험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야. 심지어 우리가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볼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조차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을 보도록 할게요. 37번. 자, 37번에 보면, 자, 식물들은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식물들은 뭘 보여주냐면, 미세하게 조율된 적응 반응을 보여준대. 언제? 영양분이 제한될 때, 한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할 때 미세하게 적응 반응을 보여준다. 그렇지, 당연하겠죠?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정원사들은 뭘 인식하게 되냐면, 자, 노란 잎을 뭐로 인식하는 거야?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로서 인식하고 비료를 더 줘야 될 필요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원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나 이렇게 돼. 여기는 대외적으로 어울리지 않아. 자, 그러나 이 끝말잇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정원사와 같이 돌보는 사람들이 없게 되면 자, 보충적인 미네랄은 뭐야? 이렇게 영양소가 부족하면 주게 되는 거지, 정원사가. 이런 보충적인 미네랄을 제공할 보살피는 사람이 없게 되면 이 식물은 확산시키고 늘린데 뿌리를 그리고 뿌리털을 발달시켜서 멀리 있는 토양에서도 먹이를 찾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죠. 자, 식물들은
can use their memory, 그들의 기억을 이용해서 자, 시간과 공간적인 변화의 기록들을 반응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시간 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구나 이거를 반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억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현재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의 역사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동안의 기억에 의존하는 거지요. 자, 영양분과 또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 영양분을 얻고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억을 의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뿌리를 확산시키고 뿌리털을 만들어내서 먹이 찾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분야에서의 연구는 뭘 보여주냐면, 자, 식물들은 끝없이 뭘 인식하고 있어. 그들의 환경에서의 위치를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근데 과거의 다양한 영양상의 가용성, 이용 가능성을 경험했던 식물들은, 다시 말해서 과거에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했던 식물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보여주는 경향이 있대. 뭘 보여주는 거야?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대. 예를 들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무엇에? 뿌리를 늘리는 일에. 잎사귀를 만들어내는 일에 쏟아붓지 않고 잎사귀를 만들어내는 일 대신에 뿌리를 늘리는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과 반대로. 자, 영양이 풍부했던 기록을 갖고 있는 식물들은, 자, 여기 끊어져요. 리스크 어버스는 혐오하는, 그러니까 위험을 혐오한다. 위험스러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는 거야. 자, 모든 발달 단계에서 식물들은 무엇에 반응하죠? 환경적인 변화와 불균형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 이게 이렇게 여기에 반응을 해야지 살아남는 거지. 자, 무엇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야? So as to be able to use the energy.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성장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한편 무엇을 제한하면서 손해보는 일을 제한하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면서 또 그들의 귀중한 자원을 비생산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제한하면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생존의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정답이 자 5번에 CBA로 연결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드너가 나오니까 케어기버에 대한 얘기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이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그들의 현재 위치가 어떤 건지를 알아내고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그런 식물들은 위험 무릅쓰는 행동을 하는 거야. 뿌리를 이렇게 늘린다든가 하는. 근데 대주적으로 그 영양분이 풍부한 공급을 받았던 식물들은 또한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생존과 번식을 위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